타원의 방정식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누름못이 하나 있어. 못을 이렇게 박았습니다. 이 누름못에다가 끈을 이렇게 동여매 가지고 끈이 이렇게 있는데 이 끈을 쫙 펼쳐서 여기 끝에다가 연필을 쥐고 팽팽함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움직여 볼 거야. 그럼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죠. 자, 이게 상상이 됩니까?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봐 어떤 상태인지. 자, 이렇게 돌렸을 때 뭐가 돼요? 그렇지, 원이 되지. 원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이 누름못이 있던 부분을 원의 중심이라고 하고, 이 끈이 팽팽하게 쫙 펴졌을 때 이 끈의 길이를 원의 반지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끈 끝에다가 연필을 매달아 놓고 팽팽함을 유지하면서 쭉 움직였을 때 만들어지는 도형, 이 도형을 원이라고 했었어. 자, 그럼 타원 한번 봅시다. 타원은요, 누름못이 두 개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못을 하나 박아놓고 여기에다가도 못을 하나 박아놔 볼게요. 그리고 이 못에다가 끈을 이쪽 끝에 하나, 이쪽 끝에 하나 이렇게 묶어서 끈이 이런 식으로 묶여 있어. 그럼 이 끈을 팽팽하게 이렇게 당길 거야. 당겨서 팽팽함을 유지되게 하는 이쪽 끝에다가 연필을 딱 매달아 놨어. 그리고 끈이 팽팽하게 유지가 된 상태에서 얘를 움직여. 양쪽 끝으로 이렇게 팽팽하게 계속 팽팽함이 유지되게끔 이렇게 돌리면요, 원같이 생겼는데 좀 찌그러진 원이 하나 만들어지죠. 우리는 이렇게 생긴 도형을 타원이라고 부릅니다. 자, 방금 끈을 이렇게 팽팽하게 당긴 상태에서 요 끝에 연필을 매달아 놓고 이 친구를 이렇게 돌렸습니다. 자, 이걸 실사판으로 한번 만들어서 보여주면 참 좋은데. 자, 이렇게 만들어서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뭔가 찌그러진 원처럼 생겼네. 네, 이 원을 타원이라고 해. 그러면 처음에 여기다가 못을 이렇게 박았었지? 자, 이 친구의 이름은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초점이 몇 개 있어? 네, 초점이 두 개가 있죠. 두 번째, 초점과 초점을 쭉 직선 형태로 이어 볼게요. 그리고 초점과 초점에 이 초점을 이은 선분의 수직이등분선, 수직이등분선이니까 중점에서 수직이 되는 직선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겠지? 자, 첫 번째, 초점과 초점을 이어주는 직선, 그리고 초점을 이은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을 하나 그렸을 때 타원과 만나는 점들이 생길 거야. 이렇게 타원과 만나는 점이 4개가 생기죠. 자, 이 타원과 만나는 점 4개를 꼭지점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초점의 중점 있죠? 이걸 타원의 중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타원이 지금 가로 형태로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데, 자, 긴 쪽, 이 왼쪽, 오른쪽 꼭지점에서 꼭지점으로 이어준, 자, 요 축을 장축이라고 부르고, 수직이등분선이 되는 요 꼭지점, 두 꼭지점을 이은 이 직선, 요 직선을 단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타원은 장축을 기준으로 상하 대칭이지. 그래서 이 친구도 축이야. 단축을 기준으로 보면 좌우 대칭이죠. 그래서 이 친구도 축이야. 그런데 가로로 있는 축이 더 길어. 그래서 장축이라고 불러요. 세로로 있는 축은 조금 짧죠. 이 친구를 단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장축과 단축이 만나는 점, 또는 두 초점의 중점, 이 점을 타원의 중심이라고 불러. 그 이 타원은 장축의 대칭이죠. 또 타원은 단축의 대칭이고요. 또 타원은
중심에 대하여 대칭입니다. 이 중심의 점 대칭이야. 이 점을 중심으로 대칭 이동시키면 일로 이렇게. 이 점을 중심에 대칭 이동시키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칭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 타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처음에 이 장축을 X축으로 한번 놔볼까? 단축이 되는 직선을 우리 Y축이라고 봅시다. 그럼 요 타원의 중심은 뭐가 돼요? X축과 Y축이 만났으니까 원점이 되겠죠? 네, 원점 O 이렇게 될 거야. 자, 두 초점 각각 F'라고 할 때, 자, 이 초점을 C,0 그러면 F'은 마이너스 C,0이라는 초점이 되겠죠? 자, 여기 꼭지점을 A,0이라고 두고 왼쪽에 있는 꼭지점은 마이너스 A,0이 될 거고요. Y축 위에 있는 꼭지점을 0,B 0, 마이너스 B라고 둡시다. 그럼 이때 장축의 길이가 뭐가 되지요? 장축의 길이 A에서 마이너스 A까지니까 A 빼기 마이너스 A, 2A 해서 2A가 되겠지? 자, 장축 길이는 2A입니다. 그럼 단축의 길이는 요 길이 의미하는 거예요. 0,B에서 0, 마이너스 B까지니까 단축의 길이는 2B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자, 타원의 정의가 선생님이 두 초점에서 끈을 매달아 놓고 팽팽함을 유지한 상태에서 돌렸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의 합이 유지가 되고 있지. 이 길이와 이 길이의 합이 유지가 된다는 의미가 선생님이 지금 요 점 같은 경우에는 두 초점에 이르는 길이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끈 길이의 합이 처음에 있었던 이 끈 길이의 합과 똑같겠죠? 그래서 이 타원의 정의가 두 초점에 이르는 길이의 뭐가 합이 일정한 위치의 점이 움직여서 만들어진 도형이야. 두 초점에 이르는 거리의 길이의 이 길이의 합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 상태에서 움직인 도형. 이 점이 움직인 도형. 이걸 타원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의 합이 같을 건데, 자, 이 점을 선생님이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까지 가지고 왔다고 보자. 그럼 여기서도 두 초점에 이르는 거리, 요 길이의 합이 같지. 자, 잘 보세요. 자, F'에서 요 점까지 A까지와 F에서 A까지 이렇게 둘이 더한 게 두 초점 길이의 합이야. 그런데 F에서 A까지 이 선분과 F'에서 A까지 이 선분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두 초점 길이의 합은, 두 초점에 이르는 거리의 합은 실은 장축의 길이랑 같아. 이해됩니까? 자, 선생님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당겨서 이 연필을 이쪽 끝으로 가져가 볼까요? 그럼 여기 지금 연필이 있는 상태에서 보면 선이 하나는 여기 매달려 있고 하나는 이 초점에 매달려 있겠지. 그런데 이 길이가 이 길이랑 같다고. 대칭이니까. 그러니까 두 초점 길이 선분의 합은 실은 뭐랑 같아? 장축의 길이랑 같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타원의 정의가 나와. 자, 두 초점에 이르는 길이. 자, 선생님이 요 길이를 M, 이 길이를 N이라고 해볼게요. 두 초점에 이르는 길이의 합이 뭐랑 같아? 장축의 길이와 같아. 자, 이게 타원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 자, X축과 Y축. X축과 Y축에다가 타원의 중심을 원점에 두고 초점이 원점 좌우의 대칭 형태에서 이렇게 두 초점이 만들어질 거지?
그래서 초점을 C, 0 마이너스 C, 0이라고 하자. 그리고 이 타원이 x축하고 만나는 점 두 개가 생길 거예요. 꼭지점이죠. 각각 a, 0 마이너스 a, 0. 그 다음에 y축하고 만나는 점 두 개가 생길 거죠. 0, b와 0, 마이너스 b 이렇게 놓고 볼 때 우리가 타원의 방정식을 하나 만들 건데 타원 위에 점 P의 좌표를 x, y라고 두고 이 점 P가 움직여서 만들어지는 게 타원이야. 그럼 이 타원의 방정식을 만들어 보면 자, 결론적으로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의 제곱분의 y제곱은 1이라는 타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a가 뭡니까? 네, 꼭지점이요. b가 뭐예요? 꼭지점이요. 그래서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라고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럼 요 C를 써먹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C랑 A랑 B랑 무슨 관계가 있지 않을까? 자, 라고 생각할 때 A하고 B 중에 뭐가 더 큰 순위 여기서는? 근데 장축이니까 A가 B보다는 더 크겠지. 그래서 A제곱에서 C제곱을 빼면 B의 제곱이 돼요. 이게 뭐냐고? 자, 유도 한번 해보자. 자, 타원의 정의. 초점에 이르는 거리의 합이 m 플러스 n이 장축의 길이 2a와 같다. 그런데 m 플러스 n이라는 게 pf'의 거리와 pf의 거리의 합이 2a와 같다. 요거죠? 그러면 이제 점과 점 사이 거리로 x, y에서 마이너스 c, 0 그럼 x 플러스 c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의 크기의 루트 이렇게 두 점 사이의 거리 더하기 pf 이 길이는요 또 크기의 루트 x 마이너스 c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이게 2a와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식을 정리해서 타원의 방정식을 만들어낼 건데 자, 이 식을 어떻게 정리하냐면 이 상태에서 만약에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을 제곱하면 루트가 사라지지 않아요. 완전 제곱식이니까. 그래서 루트가 두 개, 지금 루트가 있는 항이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하나 이렇게 있지. 이럴 때는 한쪽 변에 루트 하나만 남겨놓고 이항해줘. 자, 한쪽 변에다가 두고 이항하는데 선생님이 요 항을 한번 이항을 해보겠습니다. 자, 좌변은 루트 x-c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남아있고 우변은 2a 루트 x 플러스 c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이 넘어갔죠. 자, 이 상태에서 양변을 제곱해 주는 거야. 그래야 큰 루트와 큰 제곱이 사라지면서 우변은 루트 안에 있었던 x-c의 제곱 플러스 y제곱만 남게 되겠죠. 자, 그걸 바로 그냥 전개해서 x제곱 마이너스 2cx 더하기 c제곱 더하기 y제곱. 자, 이렇게 우변은 정리가 됐어요. 좌변은 정리가 됐어요. 그럼 우변은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풀 건데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의 제곱 요 형태로 자, a의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의 제곱. 그럼 우변이 4a제곱 마이너스 4a의 루트 더하기 큰 루트 제곱 사라지면서 완전 제곱식 풀어주면 x제곱 플러스 2cx 플러스 c제곱 더하기 y제곱. 자, 이렇게 우변이 정리됐어요. 그럼 좌변과 우변에서 일단 지울 수 있는 거 지우자. 자, x제곱 지워질 거고 c제곱도 지워질 거고 y제곱도 지워질 거야. 자, 이렇게 지워졌어. 그리고 나서 여기 루트가 있는 항, 얘가 음수니까 이번에는 요 항을 좌변으로 넘길 거고요. 좌변에 있었던 마이너스의 2cx를 우변으로 넘길 건데 얘가 플러스 2cx가 되면서 이렇게 둘이 더하면
4cx가 남겠지. 그럼 우변은 요 4cx랑 여기 4a 제곱이 우변엔 남게 돼. 그리고 좌변은 요 루트가 있었던 항이 좌변으로 넘어가면서 4a의 크게 루트 x 플러스 c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라고 남게 돼. 그럼 양변 일단 4라는 수로 다 똑같이 나눠줄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4로 다 나눈 상태에서 이번에는 크게 또 제곱합니다. 이번에는 좌변에 있는 큰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을 제곱해요. 자, a 제곱에 이 친구도 제곱해야지. a 제곱에 큰 루트가 사라지면서 x 플러스 c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인데 요거 전개를 해주면 x제곱 플러스 2cx 플러스 c제곱 더하기 y제곱. 자, 이렇게 남을 거고 우변은 완전 제곱식이 되면서 a의 제곱 더하기 2a제곱 cx 더하기 c제곱 x제곱. 저 좌변 a제곱 분배해 줍니다. a제곱 x제곱 더하기 2a제곱 cx 더하기 a제곱 c제곱 더하기 a제곱 y제곱 은 a 4제곱 더하기 2a제곱 cx 더하기 c제곱 x제곱. 자, 여기서도 양변에 2a제곱 cx, 2a제곱 cx 똑같이 있으니까 지울 수 있지. 다 지워졌나? 다 지워진 것 같아. 자, x항, y항은 좌변에 둘 거고 상수항은 우변으로 넘길 거야. 그럼 이 c제곱 x제곱이 마이너스 c제곱 x제곱으로 넘어가면서 x제곱으로 묶으면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의 x제곱 이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의 x제곱 더하기 a제곱 y제곱은 a 4제곱 있었고요. a제곱 c제곱 넘어오면서 자, 이렇게 그리고 우변에서 a 4제곱 마이너스 a제곱 c제곱이 a제곱으로 묶이지. 자, 이렇게 묶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특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을 잠깐 b제곱으로 치환해보자. 그럼 b제곱 x제곱 더하기 a제곱 y제곱은 a제곱 b제곱이 돼요. 그리고 양변을 a제곱 b제곱으로 다 나눠주는 거야. 자, 그럼 b제곱 약분 a제곱 약분 여기도 약분. 그래서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라고 남아. 자, 이렇게 타원의 방정식이 유도가 됐어요. 그러면 타원의 방정식에서 요 a가 뭐죠? 네, 장축의 꼭지점. b가 뭐죠? 단축의 꼭지점. 그리고 c가 요런 형태. 아하, a제곱에서 c제곱을 빼면 b제곱이구나. 또는 a제곱에서 b제곱을 빼면 c제곱이구나. 요런 형태의 조건식을 하나 찾아낼 수 있겠지? 요렇게 타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졌다는 거야. 자, 다시 아까 그 그림으로 돌아와서 자, x축 위에 두 초점을 올려놓고 타원을 만들었습니다. 이럴 때 타원의 정의는요. 한 점에서 두 초점에 이르는 거리의 합이 장축과 같아지는 경우. 장축과 같을 때. 이때 장축 위의 꼭지점을 a, 단축 위의 꼭지점을 b라고 해서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고 a제곱에서 c제곱을 빼면 b제곱 또는 a제곱에서 b제곱을 빼면 c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죠. 자, a하고 b 중에 뭐가 더 큰 수야? a가 b보다 큰 수야. a가 b보다 큰 수이기 때문에 a제곱이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랑 같아. 얘가 제일 크잖아요. 약간 피타고라스 정리처럼 생겼죠. 가장 긴 변에서 가장 큰 수에서 다른 걸 빼 b제곱을 빼면 c제곱 또는 a제곱에서 c제곱을 빼면 b제곱이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선생님 x축 위에다가 초점을 놓지 꼭 이렇게만 놔야 되나요? 아니 y축 위에다가 초점을 두면 안 되냐는 질문인 거야.
자, 이번에는 Y축 위에다가 두 초점을 놓겠습니다. 자, 두 초점의 중심에 원점이 놓이도록 한번 뒀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끈을 이렇게 동여매서 쫙 펼친 상태에서 연필을 빙 돌렸어. 그럼 빙 돌리면 이런 타원이 만들어지겠지? 네, 그래서 이것도 가능해요. 네, 타원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여러 번 돌리면 타원처럼 생기게 되더라고. 자, 이렇게 타원 만들었어. 그럼 이때도 X축위에서 만들어지는 두 꼭지점을 우린 A라고 할 거야. Y축위에서 만들어지는 두 꼭지점을 B라고 할 거야. 여기 타원의 중심이자 원점이 있고요. 두 초점을 각각 C-C라고 할 거야. 그럼 이렇게 생긴 세로로 길쭉한 타원도 만들어지겠지? 이 타원의 방정식도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입니다. 유도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이 친구도요. 타원 위의 한 점에서 두 초점에 이르는 거리의 합이 장축의 길이랑 같지. 이때는 2B랑 같아요. 장축이 2B니까. 그래서 여기선 누가 더 크니? A랑 B 중에. B가 더 큰 수지. B가 더 큰 수야. B가 더 큰 수니까 B의 제곱에서 A제곱을 빼면 C제곱이 나온다거나 B의 제곱에서 C제곱을 빼면 A제곱이 나온다거나 이런 성질을 우리가 써먹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선생님이 그래서 가로로 길쭉한 세로로 길쭉한 두 타원을 가지고 있는데 두 타원의 방정식은 모두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의 제곱분의 Y제곱은 1이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런데 첫 번째 가로 형태로 긴 타원은 A가 제일 큽니다. A가 B보다 큽니다. 세로로 긴 타원은 B가 A보다 큽니다. 그래서 A제곱에서 B제곱을 빼면 C제곱 또는 A제곱에서 C제곱을 빼면 B제곱이라고 성질이 나오고요. 세로로 긴 건 B가 제일 크니까 B제곱에서 A제곱을 빼면 C제곱, B제곱에서 C제곱을 빼면 A제곱이라는 성질이 나옵니다. 자, 이 두 타원을 비교해 봅시다. 두 타원의 꼭지점, 중심부터 가자. 자, 두 타원의 중심, 둘 다 원점이지? 0,0, 0,0이야. 초점, 가로로 형태, 긴 형태의 초점은 X축 위에 있죠? 그래서 C,0과 마이너스 C,0이고요. 자, 세로로 긴 초점은 Y축 위에 있죠? 0,C와 0,-C예요. 그럼 여기서 C, 초점 C를 알려주지 않고 A만 B만 알고 있어. 그럼 어떻게 구할 거야? 여기 있잖아, 여기. 자, C의 제곱이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야. 그럼 C는 루트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겠지. 그러니까 루트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0. 마이너스 루트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0. 이렇게. 여기도 C가 여기 있죠. 이번엔 B가 더 크죠. 그러니까 0,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고 0,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A, B, C의 관계만 기억을 하면 돼요. 자, 꼭지점 4개 A,0, 마이너스 A,0, 0, B, 마이너스 0, B는 똑같아요. 자, 꼭지점 4개는 A,0, 마이너스 A,0, 0, B, 0, 마이너스 B 요 4개는 좌우, 왼쪽, 오른쪽 가로로 긴, 세로로 긴 두 타원 모두 똑같습니다. 자, 장축 길이, 단축 길이 요거 보자. 자, 장축 길이 여기서는 2A, 단축이 2B가 되는 거고 세로로 긴 형태에서는 장축이 2B, 단축이 2A가 되는 거야. 그래서 초점이 어디 있어? 어디 위에 있어? 장축 위에 있습니다. 초점이 어디 위에 있어? 장축 위에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타원의 기본 성질이에요. 여기까지 한번 내용을 정리하고 다시 영상으로 돌아와서 이제 평행 이동 시켜 보겠습니다. 자,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라는 타원이 있었는데 x축 방향으로 m,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a제곱분의 x-m의 완전제곱 더하기 b의 제곱분의 y-n의 제곱은 1 이렇게 평행이동 되겠지. 여기 있었던 타원이 x축 방향으로 m, y축 방향으로 n만큼 이동해서 이런 식으로 평행이동해서 움직일 거야. 그럼 봐. 꼭지점 따라서 타원의 중심 움직이겠죠. 꼭지점도 똑같이 x축 방향으로 m, y축 방향으로 n만큼 자 전부 다 똑같은 방향으로 평행이동해서 움직이겠죠. 전부 다 따라갑니다. 초점까지도 따라가요. 자 중심 0,0이었어. 바뀌겠지. m,n. 초점 c,0 마이너스 c,0 있었어. 움직이겠지. c가 x좌표 c가 x축으로 n만큼 0이 y축으로 n만큼 마이너스 c 플러스 m, n 다 움직이는 거야. 자 꼭지점 a, 0 마이너스 a, 0 0, b 0, 바비 다 따라간다고. 자 a, 0이 a 플러스 m, n 마이너스 a, 0이 마이너스 a 플러스 m, n 0, b가 m, b 플러스 n 0, 마이너스 b가 m, 마이너스 b 플러스 n 다 따라가죠. 이때 변하지 않는 건 두 가지. 장축 길이와 단축의 길이는 2a, 2b 변하지 않아요. 자, 왜 2a, 2b였냐? 자, 이 장축과 단축의 길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왜? 자, 장축 a,0과 마이너스 a,0 사이의 거리였지? 그래서 a 빼기 마이너스 a였어. 그럼 여기서도 장축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야. y좌표가 같기 때문에 우리는 x좌표 길이만 빼봐도 되겠죠? 그래도 2a 나옵니다. 장축, 단축 변하지 않습니다. 야, 상식적으로도 봐봐. 이 타원이 평행이동했어. 그렇다고 이 장축의 길이랑 단축의 길이가 바뀌어? 안 바뀐단 말이야. 자, 그래서 장축과 단축의 길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장축의 길이가 변하면 안 돼요. 장축의 길이가 두 초점에 이르는 거리의 합과 같았어야 되기 때문에 장축과 단축의 길이는 변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세로 형태의 타원도 평행이동하면 똑같은 식이 만들어질 거야. 물론 여기서 가로 형태 같은 경우에는 a가 b보다 크죠. 요거 기억해 주세요. a가 b보다 크니까 a제곱에서 b제곱을 빼면 c제곱이고 a제곱에서 c제곱을 빼면 b제곱인 거. 요 성질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세로 형태인 타원 같은 경우에는 b가 a보다 크죠. 그래서 이렇게 평행이동해도 식은 똑같습니다. 그럼 b가 a보다 크니까 b제곱에서 a제곱을 뺀 게 c제곱이고 b제곱에서 c제곱을 빼면 a제곱인 건 변하지 않죠. 그럼 이때 타원의 중심 똑같이 따라가겠죠. 자, 초점은 다르지. 초점은 0,c와 0, 마씨였으니까 요게 0 플러스 m, c 플러스 n 이렇게 바뀌겠지. 여기도 0, 마씨에서 0, m 플러스 마씨 플러스 n이라고 초점이 바뀔 거야. 자, 꼭지점은 원래 4개였어. 똑같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장축 길이, 단축 길이는 원래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평행이동한 타원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타원의 방정식을 한번 전개를 해서 어떤 형태의 일반 형식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게 타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에요. 자, 이 표준 형식을 일반 형식으로 한번 가져가 보자. 자, a제곱분의 x-m의 완전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n의 완전제곱은 1에서 우리는 x와 y는 변수 x, y고 a, b, m, n 요건 다 상수예요. 그럼 요 식을 전개할 건데 전개하기 전에 일단 분모 때문에 분모의 최소 공배수인 a제곱, b제곱을 양변에 곱해주고 시작을 할 거야. 그럼 a제곱 약분, b제곱 약분 되면서 자, b제곱에
x-m의 완전제곱 더하기 a제곱의 y-n의 완전제곱은 a제곱 b제곱 이렇게 될 거고. 자, 요 식을 전개해보자. b제곱의 x제곱 마이너스 2mx 플러스 m제곱 더하기 a제곱의 y제곱 마이너스 2ny 플러스 n제곱은 a제곱 b제곱. b제곱 x제곱 마이너스 2m b제곱 x 더하기 m제곱 b제곱 더하기 a제곱 y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n b제곱 y 플러스 a제곱인데 a제곱 n제곱은 a제곱 b제곱. 자, 여기서 상수들은 실은 중요한 건 아니야. 중요한 건 아니고 x제곱 y제곱 x에 대한 이차항 y에 대한 이차항 무조건 살아 있어야 됩니다. b제곱 x제곱 더하기 a제곱 y제곱. 자, 이 친구들은 무조건 살아 있어야 되고요. x의 1차항 y의 1차항도 지금 여기는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자, 요 상수항들은 그냥 다 더해서 c라고 할게. 그럼 x제곱의 개수를 a, y제곱의 개수를 b, 그리고 cx 더하기 dy 더하기 2는 0 형태라고 보자. 자, a, b, c, d, e라고 선생님이 표현한 거야. a랑 b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a랑 b는 0이 되면 안 돼요. x와 y의 a제곱분의 x제곱, b제곱분의 y제곱은 1, x2창, y2창 살아있어야 돼. 살아있네. 없어지면 안 돼. 그런데 x1창과 y1창은 없을 수도 있어요. x1창과 y1창이 없다는 건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하지 않았어. 이런 형태에서는 x1창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CDE는 그래서 0이 돼도 상관은 없겠지. 자, 이렇게 0이 돼도 상관이 없는데 이 CD 대문자로 썼어야 되는데. 자, 0이 돼도 상관이 없는데 일단 첫 번째, A와 B는 절대 같은 수는 아니야. 그럴 수가 없어. 장축, 단축과 관련되기 때문에 A랑 B는 절대 같은 수일 수는 없어. 두 번째, A가 양수면 B도 양수, A가 음수면 B도 음수여야 돼. 그러니까 A, B의 곱 형태가 0보다 크다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근데 C, D는 0이 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x, y에 대한 2차식 형태. 그래서 2차 도형입니다. 여기도 x와 y가 곱해져 있는 xy항은 존재하지 않네요.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잘 해보겠습니다. 수고.